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금요일의 남자 주쌤 김도영이 인사드립니다. 이번 이번만큼은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었다라면, 그리고 이번만큼은 이거다 하는 나의 감각이 왔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마다 또는 무언가의 진로를 결정할 때마다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홀로 속삭이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 기회를 놓친 적은 없으십니까? 그 기회 이제 놓치지 않게 저 주쌤이 시황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다시는 조언보다는 자신의 전략을, 원칙을 세울 수 있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 신호 우리가 한번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2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www.centtv.co.kr로 들어오셔서요. 종목상담 신청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면 저희가 우선순위로, 선착순위로 먼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닥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동시만기 당일날은 조용히 지나갔지만 주초 부근의 조정이 상당히 거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쪽의 윗꼬리가 어제와 오늘도 연거푸 양봉의 윗꼬리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강했던, 시장의 심리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마감 시황 짧게 오늘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여전히 하락에 대한 심리가 지속되면서 14.48포인트 하락 마감한 1919.9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견조하면서 3.24포인트 하락 마감한 544.27포인트로 거래를 종료했고요. 원달러 환율 추이는 3.80 상승 마감한 1072.80원으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 쪽에 매도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요, 오늘장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제 성적표를, 결과를 보여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제 공략주들 포트폴리오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DNA 링크가 현재 6.5% 수익률 부분인데요. 역시 DNA 링크 역시도 목표가 부분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이익 실현으로 제외를 시킬 거고요. KG ETS 현재 7.4%, 이지만 월요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드립니다. KPF 역시 5.8% 수익 구간인데요. 월요일장 매도 의견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인텍, BS금융지주, 솔브레인 또다시 미운오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종목 모두 다 월요일장 매도 의견을 드리니까요. 일단 그렇게 작성을 좀 해 놓으시고요. 자,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DNA 링크입니다. 만약 저희가 여러분들과 제가 한 100만원 정도로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서 내가 건강검진을 받기도 전에 먼저 나의 유전자 부분을 점검을 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100세 시대를 가는 데 있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겠죠.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마크로젠 그리고 후발주자 쪽에서 수급이 붙어있는 테라제니텍스. 하지만 DNA 링크를 주쌤이 집어넣었던 이유는 딱 하나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전자 분석 자료 데이터를 가장 많은 DB,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그만큼 케이스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건 대응하기가 좋은 부분이겠거든요. 그 관점에서 DNA 링크를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역시 바다권에서 후발주자로 느리게 가고 있지만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급 먼저 한번 보면요. 이 부분이 고스란히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보면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계, 특히나 제가 이번 한 주도 중요하다. 기관의 종목에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기관이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가거나 포트에서 제외가 나온다면 우리도 제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역시 투신의 매수세가 두드러진 특징이다. 현재는 투신이 집중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크게 내줄 수 있는데요. 자, DNA 링크가요. 최근에는 이렇게 윗꼬리들이 계속해서 좀 달렸었습니다. 윗꼬리들이 좀 많이 달렸지만 이는 기존의 악성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저희가 12,000원 정도까지 상향 조정을 합니다. 단 여러분들 역시 DNA 링크 역시도 11,800원에서 12,000원 밴드 쪽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번 윗꼬리가 달린다고 한다면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오자, 눌림의 재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오자라는 관점으로 잡아서 대응을 하겠고요. 손절가는 8,900원 부분에 계속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보유 의견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요. 시장이 이 환경에 되게 예민해져 있습니다. KG ETS를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 ETS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급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환경 얘기가 엄청 많고 다른 종목군들이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겠죠. KC코페랄도 같았고요. 케이스 그린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자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KG ETS가 정책과 함께 엮여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을 보시면 기관계의 매도가 집중이 되면 저는 중소형주 쪽에서 일단 빠져나오자라는 전략을 드렸거든요. 역시 KG ETS 이번 한 주간에는 기관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기관들이 매도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요. 신호등의 모양은 아주 좋습니다. 눌림만 견고하게 4,800원대에서의 눌린 경고만 들어온다라면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를 동반할 수 있다. 신규 상장의 트렌드가 잡혔다라는 관점이지만요. 우리가 목표가 5,700원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의 목표가를 보유하는 의견이긴 하지만 제가 왜 이 모든 종목이 월요일장 매도 의견이 나갔는지는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KGTS 현재 기준엔요. 견고한 한 주 동안의 흐름 봐서는 추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아쉽지만 거래량이 수반되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트렌드에 부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요. KPF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따라 KPF 종목이 입에 잘 안 붙었던 종목인데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수급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이 개별주 종목군들에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수급이 좀 강하게 붙어줘야지만 추가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시 기관계가 한 주 내내 매도 카드를 내고 있었죠. 여기서 포인트 하나 읽으세요. 잠시 후에 또다시 연거푸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투시는 매수를 하고 있죠. 그동안 사주었던 연기금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주도주체, 기관 중에서도 어느 주체가 시장을 핸들링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종목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KPF, 현재 연기금의 물량이 일부 거의 다 소진되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투신의 매수세가 지속된다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역시 목표가 6,000, 현재 부분의 750원까지는
추가적인 목표가를 계속 유지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역시 보유 의견 부분이 있지만요. 월요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 계속 드립니다. 자, 성원인텍입니다.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현재 지금 우리가 방진 방수 쪽으로는 시장에 더 노출이 못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들 매도가 계속 심화되고 있고 외국인들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매수세가 유지됐습니다. 기관계 쪽에서 주 초반에 일부 코스닥 쪽도 분위기가 위축되었을 때 매도 카드였지만 공격적으로 매수를 어제와 오늘 해주었는데요. 보시면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집중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IT 부품에서는 분명히 기존에 가던 업체와 새로운 업체가 바뀌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표현하면 시장의 분위기가 종목의 교체 시기적으로 걸린다라고 보시면 좋겠거든요. 하지만 성원인텍 동사 같은 경우에도 아직 방진 방수 쪽의 시장에 언급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IT 부품 쪽에 그 심리가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목표가 15,500원 정도까지 충분히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조건은 아무래도 우리가 시장이 조금 상승 쪽으로나 매도 카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겠죠. 하지만 성원인텍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3,000원에서 14,500원 밴드에 지금 가두리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급락도 내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실적과 향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는 IT 부품주의 하나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15,500원까지 목표권 계속 유지하는데요. 역시 현재 3.6%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지만 월요일장 매도 의견 계속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가져가실 분들은요. 주쌤과 함께 멘토링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목표가 부근에 도달할 경우는 빠져나오자라는 전략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 BS금융지주나 DGB금융지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올라타다가 다시 한번 시장의 분위기를 맞았습니다. 근데 수급을 한번 볼게요.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부동산 경기 그리고 경제의 활성화 부분에서 우리나라만이 금융업종이 제대로 가지 못했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데요. 그런 부분이었을까요? 기관계 쪽에서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자마자 역시 집중적으로 지역 금융지주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매수세가 특징적으로 보일 텐데요.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도 좀 강합니다. 수급은 양호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전반적인 주체에서 연기금의 공격 매수세도 금융투자 보험도 잡힌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럼 BS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박스권입니다. 15,000원에서부터 16,000원에 작은 1,000원 구간 속에서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 4대 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저라면 가격적인 매력과 함께 이 지역금융지주인 DGB금융지주와 BS금융지주에 집중을 좀 하고 싶습니다. 모든 업종 자체 중에서도 특히 은행에 붙어있는 섹터들은 가격 매력이 충분히 들어와 있다는 관점이겠고요. 그 관점에서 지역에 자신의 모멘텀, 즉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 그리고 실적이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관점이라면 지역금융지주 쪽, DGB금융지주가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 자체가 좀 양호했었거든요. 두 종목 같이 놓고 보유하면서 좀 중장기 쪽으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솔브레인 결국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어제 이제 실적이 부러지면서 우리가 이거는 수급보다는 기술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실적이 부러지게 나오면서 급락으로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다시 제자리를 갖다 놓고 오늘 장대 음봉이 다시 한번 나오는 부분을 연출을 시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 얘기 드렸어요. 2차 전지 소재 관련돼서 실적이 벌써 이번 4분기부터 1분기, 2014년도 1, 4분기부터 계속 좋아진다라는 관점은
어불성설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것이 많아요. 가격 매력이 있고 전기차와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트렌드가 잡혔기 때문에 분위기를 타고 있다는 거겠죠. 그 관점에서 중장기 안목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적이 풀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제는 분명히 다시 급반등을 냈습니다. 하지만 저희 원칙이 있죠. 손절가였던 39,800원을 이탈을 했습니다. 갭에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포트에선 제외되는 부분이 발생이 됐고요.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요. 현재 기준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월요일장부터 다음 주초 월, 화, 수 3일 3거래일 동안 43,300원을 이제는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그래야 후성과 솔브레인 같은 2차 전지의 특징으로 가져가는 종목군들이 1분기부터 실적이 조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제 포트에 있는 모든 종목이 포트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반드시 멘토링 주생관과 따라 하시는 분들 자신의 색깔보다는 주생과 함께 잘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에 주도 주체와 전략, 업종 잡으러 출발합니다. 네, 이번 한 주, 월요일과 수요일날 일단 시장이 폭탄을 좀 맞았습니다. 그리고 동시만기 내마녀의 심술은 없었고요. 하지만 오늘 좀 여진이 또다시 발생이 되면서 시장에, 일단 현금화 시키자라는 전략들이 좀 많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영역인 것 같은데요. 자, 수급으로 먼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코스피 시장, 종합지수 시장을 좀 보면요. 이 가격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여론에서 많이 듣죠. 청산가치다 또는 PBR이다 자산 순가치 대비해서 봤을 때 가격 매력이 있다 우리나라 시장 이 얘기가 나오면서요. 개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를 잡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겠고요. 외국인들은 하지만 오늘까지도 집중적인 시장의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특히나 매도 카드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관계 쪽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주초에는 나왔었지만 주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그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동반 매도가 집중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열심히 매도하죠. 왜? 기술적으로 530포인트, 540포인트, 그리고 심지어 다시 수정하면 550포인트가 고점이다. 조심해야 된다. 지금 추격 매수하지 말자. 그건 시장에 대한 얘기겠죠. 보유하고 있는 개별 종목은 알아서 계속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양봉의 몸통보다도 적게 잡히는 종목군들은 계속 속출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개인들은 차익 실현 욕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업종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섹터들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계 쪽, 지난주와 이번 주를 한 주를 살펴보면 중소형주의 랠리가 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지가 수급에서 잡혔습니다. 주도주택 이번 한 주도 기관 보자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 쪽에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었고 역시 우리가 수익률 게임의 자산의 증식에서는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한 한 주였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요. 동시만기로 인해서 웩더덕 현상으로 또는 롤오버가 진행됐다라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개인들은 소폭 매수 위쪽에 잡혔었고요. 외국인들 열심히 매도 규모가 상당히 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계 쪽에서는 매수 우위 쪽이 좀 잡혀 있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주를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는데요. 바로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 열심히 오늘까지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 역시도 코스피 시장 쪽으로의 매도 카드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때 시장은 외국인들이 핸들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절대 아니다. 왜?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시장을 위로 당겨주려고 하는 강한 선물의 매수까지 들어와야지만 이 부분이 시장의 급반등을 더 강하게 연출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 기관의 매도가 지속되면서 나오지 못한 부분이겠고요. 자, 코스닥 쪽을 보니까요. 외국인은 거의 관망으로 좀 유지를 했고 기관계 쪽은 공격 매수를 좀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소형주 대구의 추가 상승, 그러니까 상승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고 했던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속출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코스닥 쪽에 집중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 선물시장 쪽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선물시장 쪽을 놓고 보면 외국인들 열심히, 왜냐하면 우리가 1조를 한 번 더 1조를 던지면서 2조 규모가 동시만기 전인 월요일과 수요일 날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신규 자금이 들어왔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누구나 아는 1950포인트대 그리고 1960포인트대 과연 여기가 고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코스닥으로 따지면 530포인트에서 540포인트대. 고점이라고 논하지 말고 즐기자라고 해서 그때 왜 그랬죠? 이것이 1990포인트대까지 강한 상승세가 할 수 있었던 건 시장에 신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했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기억이 나시지 않는다라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잡히실 겁니다. 그 신규 물량이요. 빠져나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묵은지였던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시장을 다시 폭탄, 초토화내기 위해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완전히 눌러버리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이 부분이 2조 규모의 선물시장의 지수 상품 쪽에서 신규 자금이 내려왔다면 어제 만기는 저렇게 끝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규로 들어왔던 1930포인트대부터 1990까지 올려줬던 물량들이 주식과 지수 쪽 상품 쪽에서 빠져나가는 흔적이 있었다. 그것으로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지금 새로운 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선물시장 쪽에 매수를 해줬죠. 그런데 매수를 해준 건 역시도 제가 이 얘기를 드렸어요. 이 매수를 해준 부분은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시장을 하방으로 베팅해냈던 물량들을 청산하는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오늘 이 선물시장 쪽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어렵거든요. 선물시장 쪽 조금 짧게 하고요. 우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이 주식시장 쪽 얘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나라에는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이 많지만 수출 비중 쪽을 보지 말고 모두가 다 따라하고 있는 트렌드는 뭐다? 내수주라고 했어요. 특히 지금 보면 컨텐츠가 있고요. 그리고 게임이 있고요. 또 소비재들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가장 특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컨텐츠 쪽에 누가 있었나요? 아프리카 TV가 있었죠? 자, 아프리카 TV 있습니다. 게임 쪽에서 주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나왔던 네오위즈 그룹주 날라갔고요. 또한 연예 쪽에서 잡힌 게 SM을 비롯한 SMCNC. 그렇죠? 그리고 소비재 쪽에서 보면 대상 같은 종목군들. 자, 이제 끝날까요? 더 못 갈까요? 아프리카 강하게 가고 지금 오늘 음봉 맞았다고 더 못 갈까요?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내수주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지수 방어 성격을 갖고 있죠. 두 번째 내 지갑에 돈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비는 기본 소비는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방어 더하기 꾸준한 실적이겠죠.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지수가 아무리 이번 주처럼 급작스럽게 부러졌다 하더라도 지수 방어 성격으로 내수주가 받았죠. 그러면 반대로 지수가 올라갔다고 하겠습니다. 기본 소비는 하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으로 또 올라가겠죠. 이걸 누가 하고 있더라? 기관이 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특징적으로 파생시장하고 종목하고 묶어서 해석하시는 걸 해야 되지만 종목에서만큼은 기관을 따라하자, 특히나 내수주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부분은요,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냐면요, 바로 중국 쪽이 안정화라는 카드를 내보낼 때까지는 당분간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 또 우리가 특징적으로 좀 잡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좀, 이게 추가 반등 쪽으로 더 갈 수 있을까? 명분이 잡혀 있는 게 여기 말고 또 하나가 나왔어요. 이번 주 후반에요. 어제 만기부터 특징적으로 잡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바로 뭐냐면요. 보안 관련주예요. 보안 관련주. 자, 혹시 이번 주 9시 뉴스들을 접하신 분들은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은 없으시겠죠. 왜냐? 그때 주쌤 승천하고 있는데 9시 뉴스는 안 보셨을 건데, 자, 보안 쪽에 우리가 CCTV를 통해서 범죄자를 잡았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완전히 난리가 난 게 하나가 발생이 됐어요. 바로 보안입니다. 보안. 그래서 지금 연거푸 계속 날아가고 있는 시점이겠거든요. 네, 보안. 보안이죠. 보안. 네. 주쌤의 머리를 보완시켜야 돼요. 네, 보안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집중적으로 다시 보셔야 돼요. CCTV, 그 다음에 유심칩, 이쪽으로 집중해서 다시 보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 전략이 이래요. 예를 들자면, 지금 양봉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라고 했을 때, 추격 매수를 내가 매수하고 싶었던 비중의 절반을 매수하고요. 눌림, 살짝 눌릴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계속 안 좋다면. 요때 다시 그 나머지 절반을 매수해서 한 주 정도만 끌고 올라가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이제 와서 내수주, 그렇게 미리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죠? 내수 보자, 내수 보자, 내수 보자. 그죠? 그리고 지금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 얘기가 어디가 나왔죠? 포스코, ICT를 비롯해서 이마트와 함께 제대로 한다더라. 누가 나온다더라. 드디어 다들 한 대씩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BMW사, BMW사의 i3가 출시가 된다고 해서 이 인프라 구축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럼 요거 묶어서 뭐 보실까요? 우리 주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뭐 볼까요? 스마트 그리드 봐야겠죠? 다음 주 스마트 그리드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과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좀 집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코스피 시장 쪽을 잠깐 하나만 대형주 쪽 언급해야 될 그룹주가 하나 나왔어요. 그룹주 하나. 이제 귀 좀 쫑긋하죠. 왜냐면 얘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다음 주요. 여러분들 LG그룹주 좀 보세요. 네. 우선순위까지 정해드릴, 그래요. 앞에가 LG 뭐 이렇게 붙죠. 또 여기 LG 뭐 붙어요. 그쵸? 이 종목군들을 보시는데요. 자, 지금 순간 당황했어요. 네. 갑자기 LG 뭐라고 붙여 했는데, 갑자기 LG 트윈스 야구단 얘기가 나와버려서, 당황했어요. 네. 자, 우리가 LG 이노텍이 있고,
LG전자가 있고요. LG화학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누구 하나 있을까요? LG. 계좌에 갖고 계시잖아요. 디스플레이. 우리 무지하게 이게 대국민주 됐잖아요. 아니, SK 하이닉스는 대국민주 돼갖고 우리 수익 좀 챙겼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한번 챙길 때 되지 않았을까요? 1번, 2번, 3번. 보지 말자. 화학은. 아시겠죠? 다음 주에 LG그룹주 좀 잘 보세요. 흐름 좀 체크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파생시장 쪽 마무리 짓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만기는 이 얘기를 드렸어요. 선물하기는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252.50 상품의 결제 여부로 끝나는데 우리한테 고수익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251.90으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오늘 살짝 밀었는데 이날 제가 그 얘기했어요. 선물주도 248대, 249대는 그냥 묻지마 매수하셔도 된다. 능력치로 챙겨 나가도 된다. 오늘 이 전략이 먹혔죠.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시장은 정상적으로 어제 신규 자금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신규 자금에 대한 청산이 아니었더라. 새로운 자금이 들어왔더라면 어제 이미 이 자리에서 만기 결제가 나왔어야 됩니다. 안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뺀 거죠. 그럼 무슨 얘기다? 여러분들과 저는 종합지수상으로 1912포인트 다음 주 한 주 선물지수 248.70대 이탈 없다면 자신있게 공포의 저가 매수를 잡자. 싸게 이왕이면 싼 게 비지떡은 아니에요. 투자해서는 아시겠죠? 싼 거 잘못 사면 큰일 나. 지금 상장 폐지 실질 신호도 엄청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싸게 저렴하게 한번 사보자 라는 전략을 하기 위해서 그룹주도 얘기를 좀 드렸고요. 선물시장 쪽 이렇게 잡았습니다. 단 이제 딱 하나가 필요하죠. 다음 주요. 주체만 잡아요. 주체만. 다음 주 우리가 최근에 누구 잡아왔었죠? 기관 잡아왔었죠? 그쵸? 네. 다음 주요. 극명하게 좀 갈려요. 대형주는요. 좀 어려워지실 거예요. 이제 외국인. 그러니까 내가 코스피 200 쪽으로 집중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매수만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중소형주다. 그럼 누구요? 기관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대형주 쪽으로 LG그룹주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는 쪽으로 집중해서 우선순위로 매수를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챙겨 나오고 중소형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신규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관 쪽 특히 누구 보자? 보안 관련된 쪽 잘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체크하시고 다음 주도 고수익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시청자분은요.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3517님께서요. 효성 OMB 매매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 좀 주셨고요. 매수가 10,000원, 비중 30%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효성 OMB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효성 OMB 같은 경우는요. 효성 OMB 하면 떠오르는 게 딱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 바로 뭘까요? 우리가 바로 곡물가 부분을 집중해 봐야 되는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주 쪽으로 잡혔었죠. 10,000원 부근 상당히 추격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는 오랜 시간 동안 보유해서 장기간 들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요. 자, 보자고요. 수급.
기관이 중요하다 그랬죠? 중소형주. 네. 보겠습니다. 개인들은 매수라고요. 외국인들 소폭 매수라는데 기관이 어떻습니까? 주도 주체를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도 주체가 잡혔을 때만이 내 종목이 강하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안 사주네요. 그렇죠?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에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과 함께 곡물가가 하향 안정세로 인해서 원자재 쪽으로 기대 부분이 나오는 게 말을 좀 쉽게 해볼게요. 그냥 자 고추장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고추장에 들어가는 게 고춧가루와 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가격이 예전엔 1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50원이에요. 그러면 판매하는 가격은 200원이에요. 그럼 누가 돈 벌고 있어요? 누가 돈 벌고 있냐고요? 대상이 돈 벌고 있죠. 그죠? 그럼 효성 OMB 같은 쪽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곡물가 하락에 대한 수혜가 분명히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성 OMB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집중 못 받고 오히려 음식료 쪽 소비재 쪽에 오히려 더 수혜를 보고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하지만 충분히 이 곡물가에 의해서 기대감은 강하게 반영을 제대로 해줬죠. 그죠? 자, 저는 충분히 음식료 공산품 쪽으로도 집중이 더 트레이딩 되지만 이 부분만 지켜준다면 돼요. 이건 눌린 구간이에요.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고 자꾸 윗꼬리가 다는 게 좋지 못하다 그랬죠. 이 윗꼬리가 달릴 때요. 적정 가격대를 지속한다라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적절하시고 매수가 10,000원 정도 추격 부분이긴 한데요. 가장 중요합니다. 9,00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자라는 겁니다. 좀 들고 가보는 전략이겠고요. 단 이제는요. 여기서 기관의 수급이 9,800원대 들어오는지만 이번 한 주만 체크합니다. 그래서 만약 기관이 들어오지 않는다. 9,800원대의 매수가 집중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쉽지만 포트에서 제외시키자라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한진칼이요. 한진칼이시고요.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21,500원에 40% 정도 됩니다. 40%요? 네네. 네. 가장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요? 지금 좀 수익권이 좀 들어왔는데, 지금 매수 시점하고요. 매도 시점하고. 네. 또, 이게 계속 좀, 어떡하나, 갖고 좀. 예. 좀 들고 가야 할지, 궁금해가지고. 네, 그러면요, 네. 시장님 혹시 이 한진칼 자체적으로, 투자 시점 시기를 중기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단기 짧게 보시는 트레이딩만 보시는 건지 아니면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좀 길게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 길게는 못 보고 좀 짧게 정도 보려고 그러거든요. 짧게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끊으시고 방송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한진칼 같은 경우는 기업 분사가 좀 됐죠. 분사가 되고 나서요. 우리가 이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일본인과 중국인이 관광 자체가 유입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먼저 예고를 해드리는데 이번 주 일요일 날 명동을 갈 겁니다. 가는 이유는 이 관광객의 어느 정도가 또다시 유입되고 있는지를 보러 갑니다. 네, 그래야지만 이 관광객 관련된 종목군들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관점에 보면 그 일본인과 중국인이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오진 않잖아요. 그죠? 비행기를 타고 오거든요. 그 관점은 가격 분명히 매력은 있어요. 한진칼. 자, 수급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수급을 보면 그만큼 가격 매력이 있고 제가 뭐라 그랬죠? 기간의 수급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조금 반등 그리고 자꾸 시장은 빠지고 있는데 주식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개인들은 팔고 있었죠. 외국인들 관망세 보고 있고요. 하지만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시청자분과 저는 한진칼을 주쌤이 말하길 더 들고 가도 된다라는 관점을 지금 결론을 내주었고요. 그 다음 또 투신이 사고 있죠. 제가 투신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투신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가를 단순하게 여러분들께서 기법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재상장 이후에 단기 목표가 있었죠. 저항대가 발생이 됐습니다. 저점이 있죠? 제가 노란색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자, 갖다 놓겠습니다. 어딥니까? 22,300원대가 목표가가 설정이 됐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다시 올라탔다라는 관점.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21,500원이지만 분명하게 매수하신 가격만 종가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지고 올라옵니다. 왜?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고 시장의 주도 주체가 매수하고 있고 그중에 투신 반복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현재 이미 올라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맥스까지가 우리가 시장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25,000원 정도 25,000원 정도 다음 주 정도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상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자, 2123님께서요. 신세계 푸드 자세히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신세계 푸드 하면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요. 상당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 저에게 추억이 많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어떤 추억일까요? 네. 예전에 제가 제도권에 있을 당시에 그리고 나오고 나서 한창 힘든 시기에 자문사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을 당시에요. 우리 구내식당에 신세계 푸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이 전체적으로의 급식 쪽으로의 집중력을 좀 가해지고 있는 시점이겠고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도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런 부분이면 바닥에서 너무 잘 올라왔고요. 신세계 푸드 같은 종목이 매수가가 86,800원에 비중 30%로 잡혀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래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이 정말 잘 매매를 안 하시는 종목군 중에 하나세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종목, 정말 우리 2123님은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제대로 된 종목을 발굴하셨고 타이밍도 적절하게 매수와 비중을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가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잘 보시라고 했어요. 오늘 고스란히 한 주에 왜 주도 주체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지가 나오겠죠? 자,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 소폭 매도합니다. 제가 이 얘기했죠. 기관이 여러분들 종목을 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한 주도 자신 있게 들고 가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관 공개하죠. 와, 기관이 사주고 있네요. 누가 사주고 있나 보겠습니다. 어머, 투신이 또 사주고 있습니다. 적으셨겠죠? 네, 다음 주 주도 주체가 두 글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요. 현재 8만원대 바닥권에서 반등치로 올라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주쌤이 보는 차트에 여러분들과 함께 승승장구를 만들어낸 신호도 로직 차트에서는 94,500원 정도에서 95,000원이 단기 목표치가 설정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단기 목표치로 좀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해보자 라는 관점이겠고요. 단 이익 실현 가격 반드시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부분 할게요. 9만원. 9만원은요. 깨질 경우에는요. 자, 바로 9만원 깼을 때 전량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매수하셨던 86,800원대 부근에서 매수 타이밍을 노리자라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5,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하고 보유하고 가지고 가보자. 단 가지고 가다가 시장이 불안해서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서 기관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9만원을 이탈한다라면 전량 차익 실현하고 다시 재매수. 저는요. 시청자 여러분, 신세계푸드 지금부터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최소한 비중 10%는 여러분들 포트에 이 내수 소비자 관련된 쪽은 집어넣으시면 여러분들은 위너가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엑토듀 소프트요. 네, 엑토드 소프트시고요.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매수가는 37,620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네, 그럼 가장 궁금하신 거는요? 아니, 중국 모멘텀이 있다는데, 자꾸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래서, 저쪽 이익 실현하고 나와야 되는 건지, 조금 더 갖고 와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 전화 끊으시고 방송을 통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요, 이 엑토드 소프트 하면 기억나는 추억이 있어요. 벌써 대박 플러스 10월 달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한 5개월 정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가 우리가 일단 차트를 한번 보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언제였냐면, 엑토드 소프트가 한참 여러분들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멘토분들에게, 종목 상담이 들어왔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와 11월 말경쯤과 12월 달 이때의 이 가격대였거든요. 자꾸 이탈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엑토드 소프트의 절반 비중을 줄여서 SM이나 YG엔터 쪽으로 가서 수익을 챙기고 다시 엑토즈에 입혀서 단가를 낮추고 들고 가보자라는 전략을 좀 세워드렸거든요. 그만큼 충분히 엑토드 소프트 같은 경우는 게임주라는 트렌드를 받았고 수급을 받으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강하게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시청자분께서 자꾸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못 간다라고 했죠. 딱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그려보자고요. 차트는 여러분들과 저도 아주 간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죠. 바로 이 45,000원부터 46,000원대는 기존의 원래 7만원대를 받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중국의 기대감을 갈 수 있다라는 눌림목에서 매수를 했었던 악성 물량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5,000원에서 46,000원대를 더 추가적으로 뚫어내지 못해요. 사실은 업황 자체가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5만원까지는 갔어도 됩니다. 이번 한 주 아무리 시장이 위축됐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45,000원에서 46,000원의 매물대를 뚫어내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그런 관점에 오늘 모양도 그닥이었어요. 그래서 엑토드 소프트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요. 중국 쪽 저는 이 부분은 길게 끌고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4만원을 종가상 이탈할 경우에 전량 30% 비중 전량 이익 실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때를 기다릴 때 엑토드 소프트는 난 그래서 주쌤 다시 매수해서 노려보고 싶어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33,200원에서 34,200원의 재매수 관점을 들어가셔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발 기대감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저는 오히려 모바일 게임주보다는 이 온오프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개발사들 더 저는 매력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대응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일모직인데요. 예,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95,000원에 30%요. 30%시고요. 예. 네, 궁금하신 거는요? 아니, 너무 많이 떨어가고, 이게, 손절을 하느니, 너무 손절을 많이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전화했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러면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되게 긴 안목으로 길게 가져가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긴 안목이라는 건 최소한 지금 8개월 이상이에요. 아니, 지금 그게 낫기나, 너무 손해를 보니까, 네. 8개월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때까지 기다려서 아니면 어디가서 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면요, 제가 네. 간략하게 방송으로 전략을 좀 잡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왜냐면요. 여러분들께 왜 이게 8개월 이상을 길게 봐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냐면 분명히 트렌드는 바뀌었어요. 전자 재료 쪽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메탈 메시 ITO 대체 쪽에 뭐 메탈 스트림 쪽, CNT 이쪽 소재 쪽으로 전기 소재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 관점에 제일모직이 지금 수급의 꼬임이 있는데요. 현재 62,000원대, 65,000원대 구간에는 충분히 가격 매력이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고 가보자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일단 수급에서는 기관 쪽에서 수급이 소폭은 들어왔어요. 이건 들어온 거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때리다가. 그런데 쇼침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관계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신호등에서 보양인 69,000원대에서 다시 흔들릴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표정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차트가. 이렇게 해야 올라갑니다. 다시. 그런 관점에서요. 저는 좀 지금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들고 가겠습니다. 좀 들고 가서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손실금을 좀 줄이는 관점으로 좀 보고 현재 제일모직을 대체할 만한 대형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가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단 아쉽게도 62,000원대는요. 뒤도 보지 마시고요. 기회는 계속 공존하게 됩니다. 우리 멘토분들이 잡아주시고요. 추쌤도 잡아주니까요. 62,000원 이탈하면 포트에서 제외하자라는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박플러스 시즌2 지난 10월 달에 여러분들을 찾아뵀던 것 같습니다. 벌써 5개월 동안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주쌤, 김도영이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추천님도 빵빵 터뜨렸습니다. 늘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저는 오늘로 마지막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여러분들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멘토분들과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언젠가 기억 속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